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정보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장비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정보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시스템들에 대한 구성 요소, 그리고 그 시스템의 여러 가지 처리 형태가 있는데 그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통신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한 그 시스템들의 기본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구성은 일단 간단히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데이터 전송계와 처리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우리 앞에서 데이터 통신 그러면 정보통신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 통신 그러면 데이터를 만들고 하는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처리 기술과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전송하기 위한 전송 기술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정보통신, 데이터 통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랬을 때 데이터를 만들고 가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기술과 관련된 장비들이 처리계예요.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전송 기술과 관련된 장비들이 이제 전송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장비들로는 단말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회선, 전송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 이렇게 있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 전송 장비, 전송 회선에는 신호 변환 장치와 통신 회선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그런 처리계 장비로는 컴퓨터, 컴퓨터 요거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컴퓨터만 처리계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만드는 처리 기술과 관련된 장비고 나머지는 다 전송과 관련된 장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단말 장치가 있고, 이 단말 장치의 만들어진 정보를 통신회선으로 흘러보내기 위해서 그 중간에 신호 변환 장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쪽 컴퓨터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신호 변환 장치와 통신 제어 장치를 통해서 이 자료가 받아들여진다. 이런 내용을 그림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던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들 있죠. 그런 장치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말 장치가 있어요. 단말 장치를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DT라고 해요. DT. 데이터 터미널 장비요. 자, 그러면 단말 장치라고 하는 건 뭐냐? 원격지에 설치된 입력과 출력을 위한 장비들을 우리가 단말 장치라고 해요. 입력과 출력을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 이거를 우리가 단말 장치라고 하죠. 단말 장치. 자, 그리고 요거는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는 기능을 수행을 한다. 보내거나 받는 거, 이게 이제 입출력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통신회선으로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들, 다음이 됐던 네이버가 됐던 그런 사이트에 접속이 되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지금 내가 접속이 되어 있는 이 포털 사이트 이쪽에도 이제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이게 지금 뭐를 역할을 하냐면 단말 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말 장치. 통신 회선상에서는.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인터넷상에서 어떤 정보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검색할 내용을 입력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이렇게 쭉 흘러가서 여기에서 이 서버에서 보내주는 내용을 또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서 출력을 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통신회선, 인터넷상에서 내가 쓰는 컴퓨터는 단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입력과 출력. 알겠죠? 내가 어떤 정보를 검색을 하는데 그 검색한 내용이 내 컴퓨터 안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라 검색한 내용을 여기에서 보내주는 것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신회선상에서 내가 정보를 이용하고 하는데 내 컴퓨터는 단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말기. 단말장치. 그래서 단말장치라고 하는 것은 통신회선상에서 입력과 출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기들을 우리가 단말장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핸드폰. 자, 요거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돼요? 저기 통신 그 회사에 가서 아니면 그 매장 가서 스마트폰 사러 왔어요 라고도 얘기하지만 단말기 사러 왔어요 이렇게도 얘기하죠. 스마트폰 이 기기만은 단말기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왜 그러냐? 내가 스마트폰, 핸드폰을 샀어. 그러면 이 기계는 내가 가입한 통신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통신회사에서 보내주는 정보를 받고 또 내가 필요한 요구하고 그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단말기로 단말기.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단말장치라고 하는 것은 통신회선상에서 입력과 출력을 담당해주는. 그러니까 통신회선상에서 내 컴퓨터는 단말기 역할을 하는 거지. 단말기. 알겠죠? 터미널 장비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이러한 입력과 출력의 역할을 하는 거를 단말장치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신호변환 장치라고 하는 게 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신호변환 장치들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신호변환 장치들을 통틀어서는 우리가 DC라고 해요. DC 약으로. 자, 그러면 신호변환 장치가 하는 일은 뭐냐? 자, 신호변환 장치는 데이터 통신 회선의 양쪽 끝에 위치하여 데이터 전송로에 적합한 신호로 데이터를 변환해주는 장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 끝에 있다 그래서 회선 종단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두 개의 컴퓨터, 한쪽은 이제 단말기고 한쪽은 뭐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가 이렇게 회선으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단말 장치,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거는 이진수 형태, 이진수, 디지털.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정보가 이 회선을 타고 흘러가려면, 이 회선을 타고 전송이 되려면 이 전송 회선에 맞게 데이터가 바뀌어져야 돼요. 전송 회선을 타고 흘러갈 수 있도록 데이터가 바뀌어져야 돼요. 데이터를 변환해줘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호 변환 장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신호 변환 장치는 무조건 있어야 돼. 무조건.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이 회선을 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자, 요와 같은 신호 변환기가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호 변환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단말 장치 또는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이 회선을 타고 흘러갈 수 있도록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변환. 알겠죠? 자, 이렇게 신호를 바꿔주는 장치, 이거를 신호 변환 장치라고 하더라. DC라고도 하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신호 변환 장치의 종류로는 뭐 전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모뎀 또는 뭐 코덱, 그 다음에 DSU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모뎀이라든지 코덱이라든지 DSU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려 보면요. 신호 변환 장치 중에서 이제 모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뎀. 자, 모뎀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 주는 신호 변환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단말 장치나 컴퓨터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신호는 이와 같은 이진수 형태의 디지털 장비는 디지털 신호란 말이에요. 디지털 자료. 그런데 이 회선도 이제 아날로그 회선도 있고 디지털 회선도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회선이 아날로그 회선인 경우 일단 신호 모양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려면 이 회선을 타고 흘러가게 하려면 신호를 바꿔줘야 돼요. 그럴 때 모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신호가 디지털 신호예요. 그런데 이 회선은 아날로그 회선이야. 그래서 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회선에 맞게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게 바로 모뎀의 모뎀.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거, 이거를 이제 변조라고 하죠. 변조. 모듈레이션. 그 다음에 이쪽도 컴퓨터 단말기다 보니까 이렇게 이진 정보로 처리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흘러올 때는 뭘로 흘러왔어? 아날로그 신호로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또 다시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이진 정보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조라고 그래요. 복조. 디모듈레이션. 그래서 모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듈레이션의 M하고 디모듈레이션의 DEM하고 합쳐서 모뎀 이렇게 얘기해요. 변복조기라고 하죠. 우리말로 변복조기. 자, 그래서 모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디지털 신호를 여기 컴퓨터나 단말 장치에서 만들어진 이진 정보, 이진 정보를 이 회선이 아날로그 회선이어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비. 또 거꾸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그런 장비. 이거를 모뎀이라고 해요. 모뎀. 아셨죠? 자, 그리고 또 신호 변환 장치 중에 DSU라고 하는 게 있어요. DSU. 자, DSU는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회선으로 전송할 경우에 사용하는 신호 변환기예요. 그러니까 이 회선이 아날로그 회선도 있지만 디지털 회선도 있어요. 디지털 회선.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진 정보, 디지털 신호. 그런데 똑같은 디지털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고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고 이거를 또 흘러가게끔 또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흘러갈 때의 신호와 처리될 때 신호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디지털이라 하더라도. 알겠죠? 그래서 이 회선이 디지털 회선이어서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회선에 맞게 디지털로 변환해서 전송할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장비가 DSU예요. DSU. 자, 그리고 코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코덱이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회선에 맞게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가 코덱이에요. 코덱. 그러니까 회선은 디지털 회선이었어요. 회선이 디지털 회선이었어. 그런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신호가 아날로그였던 거죠. 아날로그.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회선에 맞게 디지털로 바꿔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코덱이에요. 코덱.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음성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아날로그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뭘 녹음을 했다. 컴퓨터에 대고 녹음을 했다. 그러면 이 아날로그를 컴퓨터에서 처리될 때는 이게 디지털로 또 바꿔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코덱이 되는 거예요. 코덱. 알겠죠? 자, 그래서 신호 변환 장치는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신호 변환 장치에 의해서 이 통신 회선을 따라서 전송이 될 수 있도록 신호를 바꿔줘야 한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신호 변환 장치 DC는 데이터 통신 회선의 양쪽 끝에 위치해서 데이터 전송로에 적합한 신호나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장치. 이거를 우리가 신호 변환 장치라고 하고 데이터 회선 끝에 있다 그래서 종단 장치라고도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통신 회선이 있어요. 통신 회선은 전송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매체. 그러니까 어떤 DT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그런다 그러면 통신 회선은 이 둘 간을 연결해주는 이 선, 이거를 통신 회선이라고 한다고. 이거를 선. 신호가 오고 가고 하는 이 선, 이거를 통신 회선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런 통신 회선에도 동축 케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섬유 케이블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이건 이제 무선이에요, 무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유선이고요. 유선. 직접 연결해주는 유선이고요. 그래서 이런 유선으로 연결하는 통신 회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선이 있고,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자, 그래서 이런 유선이 됐던, 무선이 됐던 이런 회선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신 회선은 신호가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매체를 통신 회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가 있어요. 자, 우리가 CCU라고 하죠. CCU. Communication Control Unit. 그러니까 통신을 제어해주는 장치예요. 자, 그래서 통신 제어 장치는 뭐냐? 통신 제어 장치란 데이터 전송 회선과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장치예요. 기본적으로는 자, 데이터 회선과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장치.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보면요,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이렇게 단말 장치가 있고 이 단말 장치에서 만들어진 신호를 신호 변환 장치에서 바꿔서 이 통신 회선을 타고 이렇게 쭉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도 디지털 형태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신호 변환 장치로 신호를 바꾼 다음에 이 내용과 컴퓨터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선과 컴퓨터를 연결해 주는 그런 장치가 통신 제어 장치인데, 자, 중요한 거는 이 통신 제어 장치의 기능 요거 중요하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통신 회선과 컴퓨터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첫째. 자, 그 다음에는 통신 회선의 감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시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회선이 항상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 회선이 사용 중인지 아닌지 이걸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회선이 사용 중일 때 다른 사람이 연결하려고 해서 어떤 정보를 보낸다. 그러면 그 정보가 유실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회선이 항상 사용 중인지 아닌지, 그래서 사용 중이 아닐 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선이 항상 사용 중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감시한다고 하죠. 감시. 자, 그리고 감시를 해서 그 어떤 사용자 간에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송할 내용이 없으면 절단도 하는 그런 역할은 한다 이거죠. 역할을. 그래서 통신 회선의 접속과 절단을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컴퓨터와 데이터의 송수신 제어, 그 다음에 전송 제어, 그 다음에 오류 검출 및 제어라고 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정확한 전송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정확성을 위해서. 자, 그래서 컴퓨터와 데이터의 송수신을 제어하고 전송을 제어하고, 이 전송 제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송수신 측과 수신 측 간에 이 전송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내는데 송신 측에서 어떤 자료를 보내려고 하는데 수신 측에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막 보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송수신 간에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송수신 간에 전송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송되어서 온 자료에 오류가 있나 없나 이런 걸 또 검출을 하고 그에 대한 또 제어를 하고.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통신 제어 장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 통신 제어 장치의 기능이 아닌 것은 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회선과 컴퓨터를 결합해주는 역할도 하고, 회선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회선의 접속과 절단을 제어하고, 데이터의 송수신과 전송을 제어하고, 오류 검출 및 오류를 제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통신 제어 장치의 기능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있죠. 자, 이 컴퓨터는 이제 처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처리기. 자, 그래서 단말 장치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처리된 데이터를 다시 단말 장치로 전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컴퓨터의 컴퓨터. 알겠죠? 데이터를 처리를 한다는 거죠.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단말기로 다시 전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컴퓨터의 컴퓨터. 자, 그래서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된다. 뭐 이거는 뭐 아시죠? 그래서 하드웨어 뭐 이런 기계적인 장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죠. 프로그램.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신 회선상의 통신상을 구성을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봤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크게 전송을 담당하는 기기 전송계와 그 다음에 처리를 담당하는 처리계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송계가 뭐가 있고 처리계가 뭐가 있는지 이것도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처리계는 데이터를 만들고 하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전송과 관련된 기기들이에요. 그래서 전송계에는 단말 장치,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장비, 그래서 여기 이제 신호 변환 장치와 통신 회선이 있는 거고, 통신 제어 장치, 여기까지가 이제 전송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상에 보면 단말 장치에서 보내진, 만들어진, 받을 어떤 내용을 신호 변환 장치에서 신호를 바꿔주고 통신 회선을 타고 흘러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퓨터에서도 역시 신호 변환 장치에서 신호를 바꿔서 통신 제어 장치로 여러 가지 제어를 한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처리를 하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단말기에서부터 통신 제어 장치, 여기까지가 전송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이거는 이제 처리계에 해당이 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전송계에 뭐가 있고 처리계에 뭐가 있는지 이 내용을 정리를 해 두시라 이런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처리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송 방식에 따른 분류해서 오프라인이 있고 온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말 장치와 컴퓨터가 통신회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연결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겠어요? 직접, 자, 단말 장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용자가 있고 뭐 컴퓨터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어떤 서버, 뭐 회사가 있다. 응? 자, 그런데 이 둘 간에 직접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보를 얻고 싶어. 그러면 여기로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 또 여기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면 또 이쪽 직접 가야 되는 거고. 알겠죠? 이게 오프라인이에요. 오프라인.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모임 같은 것도 오프라인에서 모인다 그러면 직접 만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지 않은 상태, 연결되지 않은 시스템. 반면에 이제 온라인 그러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말 장치와 컴퓨터가 통신회선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 찾아가지 않더라도 둘 간의 정보를 신속하게 언제든지 바로바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온라인이죠, 온라인. 알겠어요? 자,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도,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온라인 회선으로 연결된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측과 온라인 회선으로 연결돼서 직접 여러분들 오지 않더라도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온라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온라인으로 연결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학원 가야죠. 직접 가야죠. 그죠? 이게 이제 오프라인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처리 방식에 따라서 일괄 처리가 있고 시분할 처리가 있고 실시간 처리가 있는데, 뭐 이거 일괄 처리 모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량이나 기간을 모아서, 기간 동안 모아서 데이터를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이게 이제 일괄 처리죠. 자, 그 다음에 시분할 처리라고 하는 거, 요거는 여러 개의 단말 장치가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번갈아 가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A라는 단말기, B라는 단말기, C라는 단말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단말기가 하나의 서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컴퓨터 서버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뭐 똑같이 1초면 1초씩 이렇게 할당을 해서 1초 동안은 얘가 쓰고, 그 다음 1초 동안 B가 쓰고, 그 다음 1초 동안 C가 쓰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시간을, 그래서 이 서버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분할을 해서, 똑같이 분할을 해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처리하는 거, 이게 시분할이죠. 시분할. 자, 그리고 이제 실시간, 요거는 처리해야 할 작업이 발생한 시점에서 즉각, 즉시 바로바로 처리하는 거, 이게 실시간이죠. 실시간. 알겠어요? 자, 그래서 처리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요거는 앞에 운영체제에서도 배웠던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접목해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데이터 통신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통신 제어 장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회선 있어야죠. 그 다음에 컴퓨터 있어야죠.
이것 말고도 뭐 신호 변환 장치라든지 신호 변환 장치, 그 다음에 단말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멀티 시스템계 뭐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통신 시스템이 크게 전송계와 처리계로 나뉘어져서 각각 어떠한 장비들이 전송계와 처리계에 각각 속하는지 이거를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다음 중 전송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전송계 일단 전송계는 뭐뭐 있어요? 전송계. 자, 단말 장치 있죠? 단말 장치. 그 다음에 신호 변환 장치. 그 다음에 통신 회선. 그 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전송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 장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없죠. 이런 거는.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3번은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데이터 처리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처리계 데이터를 만들고 가공하고 그 다음에 단말 장치로 보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뭐예요? 뭐 컴퓨터 있다 그랬잖아. 컴퓨터. 그죠? 단말 장치라든지 데이터 전송 회선이라든지 통신 제어 장치 이런 건 다 전송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 컴퓨터. 이게 바로 처리계에 해당이 되는 장비예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원격지에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뭐라고 하느냐? 자, 통신 회선상에서 이 끝에서 입력과 출력을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단말 장치라고 한다. 단말 장치. 단말 장치. 단말 장치를 DT라고 한다고 하죠. DT. 그죠? 자, 그래서 단말 장치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원거리에서 일괄 처리를 수행하는 터미널은 그랬는데 이 터미널, 자, 이 터미널이나 단말 장치나 동일한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단말 장치, 터미널 같은 의미로 쓰여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일괄 처리를 수행하는 터미널이라고 했는데 자, 먼저 인텔리전트 터미널, 리모트 배치 터미널, 키 엔트리 터미널, 뭐 non 인텔리전트 터미널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일괄 처리 그러면 뭐를 떠올려야 돼? 일괄 처리 모아서 처리하는 거 이걸 영문으로 뭐라 그래요? 배치 처리라고 하잖아요. 배치 처리 맞죠? 자, 그래서 배치 처리 이게 바로 원거리에서 일을 모아서 처리하는 일괄 처리 터미널이에요. 알겠어요? 뭐 다른 것들은 뭐 기타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 그 중에서 이제 인텔리전트 터미널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독자적인 처리 기능을 가진 처리 기능이 있는 그런 단말기를 얘기해요. 응? 알겠죠? 자, 그래서 일괄 처리를 수행하는 터미널 그랬으니까 배치 터미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은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에 있어서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 혹은 신호 변환기와 관계없는 것은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신호 변환기가 아닌 걸 찾으면 돼요. 자, DC 이건 뭐예요? 신호 변환기를 통틀어서 DC라고 한다. DC. 그죠? DT는 뭐예요? DT는 단말 장치들을 통틀어서 DT라고 한다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DSU, 모뎀 이런 거 이거 다 뭐예요? 신호 변환 장치죠. DSU라든지 모뎀이라든지 이런 거 또는 코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신호 변환 장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 혹은 신호 변환 장치가 아닌 것은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답은 뭐예요? 2번이죠. 2번. 2번은 단말 장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다음 중 통신 제어 장치의 역할과 관계가 먼 것은 그래서 통신 제어 장치에 대한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더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통신 회선과 그 다음에 컴퓨터 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앙처리장치와 데이터 송수신 제어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교환 및 축적 제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건 이제 데이터 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교환 방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자, 그리고 회선을 접속하고 전송 제어하고, 그 다음에 오류를 검출하고 오류 제어하고,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하는 게 바로 통신 제어 장치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데이터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축척을 제어하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데이터 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하나의 중앙처리 장치에 통신 회선을 통해서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항상 연결해서 자료를 주고받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직접 연결이 돼 있대요. 항상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뭐냐 이거죠. 중앙 컴퓨터와 중앙처리 장치 컴퓨터와 단말기관이 직접 연결돼 있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온라인이라고 하죠. 온라인. 직접 연결되지 않은 것. 이걸 오프라인이라고 하고 오프라인.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온라인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 시스템에 대해서 쭉 살펴본 거예요. 아셨죠? 다시 한번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